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익산과 군산에 마련된 39개 투표소에는 유권자들이 아침 7시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세아베스트의 안전사고가 심각합니다. 지난 2년 새 50여 건이 발생하고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근로자 4명이 숨졌습니다. 노동자들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분진탑 청소를 서두르는 게 주요 원인이라며 근본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하자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침체되고 있는 골목 상권이 고사하게 될 것이라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오늘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익산과 군산에 마련된 39개 투표소에는 아침 7시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유권자들은 조합 발전에 도움이 될 후보를 뽑겠다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투표 현장에 최정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합장 선거 투표소입니다.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면서 조합 발전이 이뤄지기를 희망합니다. 조합에 일 잘하고 많이 사업을 본창해서 조합원들한테 많이 이득을 남겨주는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 소득의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후보자가 선택했습니다. 최종 확정된 선거인 수는 익산은 15개 조합에서 26,300명, 이 중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한 황등농협과 산림조합 등 2개 조합은 투표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군산은 10개 조합에서 2365명으로 집계됐지만 단독 출마가 이뤄진 옥구농협과 옥산농협, 군산원협 등 3개 조합이 제외됐습니다. 특히 올해 선거에서는 4년 전과 달리 코로나19 확진 격리자를 위한 별도의 투표소가 운영됐습니다. 익산과 군산시 선관위에는 방역 관리 대책이 적용된 특별 투표소가 마련됐고 외출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확진자는 오전 11시 50분부터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조합장 선거 투표는 익산과 군산 지역 39개 투표소에서 오후 5시를 기해 완료됐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들은 저마다 조합 발전을 위한 적임자가 선출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저의 한 표가 조합을 이끌어가는 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합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앞으로 4년간 조합을 이끌어 나갈 인물을 선택한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익산의 최종 투표율은 85.8%, 군산은 80.3%로 4년 전보다 각각 1.2%와 4.5%가 늘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도내 조합장 선거를 맞아 불법 행위 44건이 적발됐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조합장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A살림조합 조합장을 적발하는 등 모두 67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금품과 향응 제공이 51명으로 가장 많고 허위사실 유포 6명, 사전 선거운동 5명 순입니다. 순창군 구림면의 한 조합장 투표소에서 투표를 위해 서 있던 시민들이 1톤 트럭에 치여 3명이 숨지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투표를 위해 투표소 입구에 서 있던 20여 명의 시민들이 200m 떨어진 비료창고 인근에서 갑자기 돌진한 트럭에 깔리는 등 부상을 당했습니다. 차는 입구에 세워진 차양기둥을 들이받고 바로 앞 인도까지 나간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현재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고령자가 많은 만큼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순창보건의료원이 밝혔습니다. 고군산 군도의 김양식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 김양식 어과는 올해 물김 생산량의 경우 지난해보다 40에서 50%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된 물김의 경우 김포자가 제대로 자라지 않은 데다 황백화와 갯병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고군산 김양식은 지난 2014년 2억 6천만 원의 피해를 냈고 2017년에는 9억 1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에 막힌 중국 석도를 오가는 군산 국제여객선의 뱃길이 3년 만에 다시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석도 국제회리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 2020년 2월부터 주 2항차 운항에서 1항차로 줄고 여객 수송이 중단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 들어 우리나라와 중국의 코로나 방역이 완화되면서 중단됐던 여객 수송 재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사는 양국의 비자 문제가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늦어도 올 상반기 안에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여객선 운항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에서 신동진벼를 제외하기로 한 정책이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도는 신동진벼의 공공비축미 매입 제외 시기를 3년간 늦춰달라는 건의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농식품부가 정책을 늦추면 병충해에 강한 참동진벼를 대체 품종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신동진벼 재배 면적은 도내 전체 벼 재배 면적의 53%를 차지해 급격한 정책 전환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에서 화상을 입고 치료받던 2명 가운데 지난 5일 1명이 숨지고 오늘 다른 1명도 숨졌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회사 측의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예견된 사고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강 제조업체인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지난 2일 노동자 2명이 연소탑을 청소하다 뜨거운 분진이 쏟아지면서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3일 만인 지난 5일 노동자 1명이 숨을 거뒀고 또 사흘 만인 8일 낮 12시 20분쯤 다른 노동자도 숨졌습니다. 이 사고는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더라면 막을 수 있었다는 게 동료 노동자의 주장입니다. 고철을 녹이고 나오는 분진이 연소탑에 쌓이면 한 달에 2차례 간이 청소를 해주고 1년에 한두 차례 포클레인으로 분진을 퍼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사고는 식지 않은 분진에 물을 뿌리자 쏟아지면서 노동자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뜨거운 열기를 막아주는 방염복을 입었다고 하지만 고온의 철가루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연소탑의 경우 그나마 공장에서 덜 위험한 곳이고 청소 작업을 할 경우 분진을 충분히 시켜주면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회사에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근본적인 건 뭐예요? 빨리빨리 해요. 결국에는 분진을 제거해야만이 한 달 정도 또 쓰고 분진 빨리 다시 조업을 하려면 그런 청소라든가 이제 빨리빨리 이루어져야만이 다음날이라도 바로 또 조업을 해서 생산을 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청소 작업이 늦어지면 생산 작업도 늦춰지기 때문에 회사 측이 서두르면서 사고로 이어졌다고 지적합니다. 회사 측은 방염복 위에 입을 수 있는 방열복 구입과 안전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안일한 안전관리로 피해는 노동자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회사 측의 형식적인 안전관리를 지적하고 안전사고의 무풍지대라고 꼬집었습니다. 계속해서 모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아베스틸 노조가 조합원에게 보낸 소식지입니다. 연소탑 분진 사고로 화상을 입은 동료 노동자가 숨지면서 회사 측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로 현장 안전사고는 형식적인 안전관리가 원인이라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아베스틸의 사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신고된 세아베스틸 정규직의 사고는 지난 2021년 23건, 지난해에는 27건이 발생했고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사망자만 4명입니다. 파악되지 않은 협력업체까지 더하면 사고 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시설이 오래되고 협력업체 직원의 이직률이 높다 보니 잦은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업 장 자체에 어떤 위험 요소가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과 비교했을 때는
이게 이제 좀 위험한 작업 현장이라 볼 수 있고요. 이게 설비가 오래됐거든요, 상당히. 노후화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협력업체 직원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시고 이분들이 또 이직이나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원청하고 비교했을 때는 되게 빈번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장이나 이런 그 업종하고 비교했을 때는 재해 발생률이 높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입장은 다릅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건만 조사하는 데 그쳐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고 지적합니다. 작년에도 교통사고가 났었잖아요. 교통사고 났다고 해서 교통사고 난 도로만 또 관리를 하는 거예요. 요원을 10명이나 뽑아가지고 거기에만 투입한 거예요. 그거 얼마나 현실적인 거예요. 우리가 더 교통사고보다 위험한 데가 현장에서 쇠녹이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그건 이제 노동부에서 그렇게 보고를 하면은 노동부는 안전관리 잘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주고. 노조 소식지에도 회사 측의 형식적인 안전팀 운영과 오래된 시설, 강도 높은 노동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해 중대사고 이후 안전사고를 줄이겠다고 새로운 안전팀을 만들었지만 조합원과 소통은 적고 현장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안전이 형식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안전대책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2,500여 명의 정규직과 협력업체 노동자가 근무하는 세아베스트. 관리 소홀과 안전규칙이 무시되면서 이들의 안전도 안전해 보이지 않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시가 근대 문화유산을 활용한 2023년 생생문화제 사업을 추진합니다. 오는 11월까지 실시되는 이 사업은 군산의 근대 역사 탐험, 문화재에서 만나는 작은 음악회, 근대 역사를 찾아 떠나는 문화재인 군산, 쌀수탈과 항쟁을 역사를 찾아서 나도 문화유산 크리에이터 등이 운영됩니다. 생생문화제 사업은 군산 신흥동 일본식가오, 구 군산세관 본관 등 17개 문화재를 활용해 문화, 관광, 교육 자원 콘텐츠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군산의 어린이집이 경영난으로 100여 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 어린이집 연합회에 따르면 7, 8년 전만 해도 250곳에 달하던 어린이집은 100여 곳이 문을 닫아 현재 153곳이 운영 중입니다. 이 가운데 가정 어린이집 폐원율은 60에서 70%에 달해 민간 법인 어린이집보다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어린이집이 문을 닫은 이유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 아동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도내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0.8%, 월 평균 지출액은 29만 6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도내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이 77.5%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은 68.3%, 고등학생은 60.6%입니다. 월 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 26만 원, 중학생 30만 원, 고등학생은 34만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모두 26조 원으로 지난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금액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한층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간 10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특례는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10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익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문화도시 조성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도시로 선정돼 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 재조명, 중앙부처 간 사업 연계 협력으로 추진한 문화 거점 공간 조성, 문화도시 주체인 시민들의 높은 문화 참여도 등을 인정받았습니다. 시는 문화도시 2년차 사업으로 서동, 선화를 비롯한 지역 고유 문화 콘텐츠 발굴 및 지원, 다양한 문화인력 양성, 문화공간 및 거리 조성 사업 등 사업 범위를 더 확장할 예정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골목 상권과 대형마트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구광역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이 아닌 평일로 변경했는데요.
전통시장 상인들은 우리 지역까지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익산 남부시장. 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산합니다. 곳곳에 문을 닫은 점포들도 보입니다. 인근 대형마트가 지어진 이후 시장 이용객이 크게 줄면서 버티지 못한 점포들이 문을 닫은 겁니다. 나이 상관없이 젊은 애들 전부 마트로 가잖아. 손님 하나 없어. 2012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도. 매달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에 문을 닫고 있는데 최근 휴업일을 일요일이 아닌 평일로 변경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대구광역시가 지난 2월부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둘째, 넷째 주 월요일로 바꾼 겁니다. 전국적으로 의무 휴업일 폐지 또는 변경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 전통시장 상인들은 이런 움직임이 우리 지역으로 확산될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상인들은 가뜩이나 힘든 상황 속에서 대형마트가 주말에 문을 닫지 않고 영업하게 되면 더 힘들어질 게 뻔하다며 우려를 표합니다. 그래도 평일날에는 하나씩 오고 가는 일요일날은 더 없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못 사면 오는데. 그마저도 안 되죠, 그마저도. 상인들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려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현재 너무나도 지금 전통시장이 어떻게 보면 저물어 간다는 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서로 상생하는 그런 위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북도는 현재 의무 휴업일 조정에 대해 논의된 바는 없으며 대형마트와 소상공인들의 합의를 거쳐 조정 신청이 들어올 경우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N 김지훈입니다. 대한노인회 익산지회장 선거가 오는 16일에 치러집니다. 대한노인회 익산지회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대한노인회에 등록된 정회원 가운데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했으면 출마 자격이 주어집니다.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은 오는 10일까지 이뤄집니다. 선거권자는 대한노인회 대의원 자격이 주어진 경로당 회장 617명입니다. 한편 익산지역 경로당은 607개에 달하며 전체 회원 수는 2만 2천 명입니다. 익산 성당면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익산소방서는 7일 오후 3시 50분쯤 화재가 발생해 25여 분 만에 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한 동 일부가 소실되고 농작물 포장 상자들이 타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근 논에서 농작물을 소각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798명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위중증 환자는 139명, 사망자는 12명입니다. 한편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24명으로 어제보다 20여 명 늘었습니다. 전주가 258명, 군산 51명, 익산 70명 등입니다. 도내 9개 지방하천의 기본계획이 다시 수립됩니다. 전라북도는 익산 죽청천과 정읍 백암천 등 도내 9개 지방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다시 세우기로 했으며 계획 수립 과정에 수자원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한편 10년 단위로 세우는 지방하천 기본계획은 하천의 이용과 주민 친화적 활용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게 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 상공회의소 협의회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이전설 배후에 특정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상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설이 끊이지 않는 것은 전북의 금융도시 추진을 방해하려는 세력의 정치적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앞으로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대통령 공약 사항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초등학교의 공동통학구제를 중학교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의 대규모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학생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 통합구제의 효과가 확인된 만큼 중학교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도내 7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동 통합구제를 확대 시행한 이후 2년간 1,900명가량의 학생이 작은 학교로 유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미비한 효과와 업무량 증가를 이유로 도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 학생들에 대한 기초학력 진단이 이뤄집니다.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어와 수학, 영어 과목은 필수며 사회와 과학은 자율적으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진단검사를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본인과 보호자 동의를 얻어 학습 부진 원인을 분석한 후 맞춤형 학습이 지원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수정입니다. 군산시가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과 강소기업을 각 3곳씩 모집합니다. 유망 강소기업은 사업비 5천만 원을 3년간 매년 지원받으며 강소기업은 기술 고도화를 위한 R&D 지원 등 사업비 3천만 원을 1년간 지원받습니다. 유망 강소기업은 창업한 지 3년 이상,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중 최근 3년 결산 매출액이 400억 원 미만 기업이 다음 달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소기업은 기존 유망 강소기업으로 3년간 지원이 끝난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유망 강소기업의 지원 금액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익산에서 전문가 세미나가 열립니다. 원광대와 익산문화관광재단 등은 오는 10일 숭산기념관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세미나를 엽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민선식 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추진 배경과 의미에 대해 이성재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 및 특례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익산시가 결혼 이민자를 위해 고향 나들이와 자녀 돌봄 부모 초청을 지원합니다.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모국 방문을 하지 못한 다문화 가정은 오는 24일까지 고향 나들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올해 자녀를 출산했거나 출산 예정자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정은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 초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다문화 가정은 고향 나들이의 경우 최대 500만 원, 자녀 돌봄 부모 초청은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익산교육지원청과 익산병원이 오늘 교직원 건강검진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익산에서 근무하는 전체 교직원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소까지 익산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검진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종합건강검진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익산 지역 교직원은 4천여 명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군산시 옥산면 한 창고에서 불이 나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인근 창고와 주택으로도 번져 건물 3동이 탔습니다. 또 창고 내부에 쌓여있는 자재가 상당해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고암동을 지키는 자율방범대가 주거 취약 가구를 찾아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방범대원들은 저소득 독거 노인 가구를 방문해 기름 보일러를 작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생필품 등도 전달했습니다. 익산 어양동 동컴 PC숍이 새학기를 맞아 학습용 PC 석 대를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학습용 PC는 전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 가구 아동에게 지원하여 아동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의 낮 최고 기온은 12도입니다. 익산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